팔을 움직일 때 이 팔꿈치 내에서 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나고, 팔꿈치에서 뭔가 탈구가 된 듯한 팔꿈치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. 어쩌다 움직이다 팔꿈치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그 불편함이 사라지기도 하지만, 그래서 불편할 때마다 팔을 폈다 오므렸다를 반복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거의 잘 안 될 때가 많고, 이런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납니다. 진굴추나 유경환입니다. 팔을 무리해서 많이 사용했거나 팔에 막 좀 많은 큰 힘을 쓰는 일을 하고 난 후 어느 날부터인가 팔꿈치가 서로 안 만든 듯 어긋난 그런 느낌이 들고, 움직일 때마다 이 팔꿈치에서 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, 어긋난 느낌이 어느 순간 뚝 하면서 시원해지기도 하고, 문제는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되어서 팔을 사용하는데 갈수록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.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팔인데, 이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팔꿈치 통증은 우리가 빨리 극복해 보려고 여기저기서 팔꿈치 치료를 해봅니다. 하지만 이 팔꿈치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. 대부분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심한 분들은 팔을 이렇게 완전히 펴지도 못한 채 약간 굽힌 상태로 생활하기도 합니다. 팔을 완전히 펴게 되면은 이쪽에 통증이 심하게 동반되기 때문에 아예 팔을 완전히 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팔꿈치가 탈구되었다는 그 진단을 받기도 하고, 팔꿈치 연골이 닳아서 그렇게 됐다는 진단을 받기도 해서 참 망연자실하게도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,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이 더 가중됩니다. 이렇게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거나 팔꿈치가 좀 탈구된 듯한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원인은 참 어이없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팔꿈치에서 탈구가 생겨서도 아니고 팔꿈치 연골이 닳아서도 아닙니다. 단지 어깨부터 이 팔꿈치까지 연결된 근육이 과한 사용이나 근육의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, 그래서 근육이 단축되어서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 악화되면서 신경의 문제까지 생겼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문제입니다. 곧 몸에서 팔꿈치를 너무 무리하게 썼기 때문에 좀 쉬어주라, 무리한 사용은 당분간 피해달라, 또 근육의 영양분 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몸에서 내려준 신호인 것입니다.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치료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태만 더 악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. 어떤 통증이나 병증은 몸에서 보내온 그 신호만, 곧 그 원인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치료는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. 팔꿈치에서 제가 위에서 설명한 증상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은 간단하고도 쉽습니다. 지금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먼저 이 근육에, 이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에 충분히 영양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팔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, 더불어 본인 스스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난 후 두 번째로는 이 앞쪽에 있는 어깨와 팔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이라고 하죠. 상완근과 상완 이두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아프고 경결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곳을 충분히 그리고 부드럽게 관리를 해줍니다. 또 팔 안쪽 흉근과 이 팔의 근육 나가는 중간쯤에 여기를 문질러 보면은 되게 찌릿찌릿하면서도 압통이 심한 근육이 있습니다. 오해완근이라는 근육입니다. 그 근육 또한 충분히 그리고 부드럽게 관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시연을 통해서 마사지하는 법까지 충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관리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팔 앞쪽에 있는 상완근과 상완 이두근, 이 부분에서 압동점을 찾아봅니다. 그러면은 경결점에서 굉장한 압통을 호소합니다, 환자가. 그 부분을 충분히 마사지를 통해서 경결점을 해소해내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팔을 침대 밑으로 내려서
환자로 하여금 팔을 위쪽으로 올리는 힘을 주게 합니다. 환자가 가진 힘의 약 30% 정도 힘을 줘서 위로 올리게 합니다. 올려보세요. 이렇게 하고 10초를 기다려줍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초. 10초가 지나면 환자한테 팔에 힘을 쫙 빼게 합니다. 그런 상태에서 밑으로 쭉 밀어서 앞쪽에 있는 상완근과 상완이두근을 충분히 스트레칭 시킵니다. 그 상태에서 15초를 기다려줍니다. 하나 둘 점점점 15초.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났으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보세요. 하나 둘 점점점 10초 됐습니다. 힘 빼세요. 힘 뺀 거 확인하고 쭉 또 늘려서 스트레칭해서 15초를 기다려주면 됩니다. 이번에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팔꿈치에 통증이나 소리가 나거나 탈구된 느낌이 있을 때는 먼저 이 앞쪽에 이 부분을 만져봐서 가장 아픈 부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충분히 마사지나 아니면 다른 관리를 통해서 경결을 해소시킵니다. 두 번째는 아까 시술자가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.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팔을 침대 위에 걸친 다음에 방법은 똑같습니다. 팔을 이 밑쪽으로 힘을 줍니다. 한 30에서 50%. 자, 힘을 줘보겠습니다. 10초간 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10초. 10초가 지나면 몸을 뒤로 쭉 제끼면서 앞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쭉 늘립니다. 그런 상태에서 15초를 기다려줍니다. 자, 이게 한 세트. 다음 또 밑으로 힘을 줍니다. 10초 동안. 하나, 둘, 10초. 그리고 10초가 지나면 어깨에 힘을 빼고 다시 쭉 늘어뜨립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그대로 15초를 기다려줍니다. 자, 이와 같이 상완근,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한 3일 정도만 꾸준히 관리해 준다면은 증상에 따라서 3일 정도면 절반 이상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.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계속 지금 같은 스트레칭을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면은 아마 통증의 80%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어떤 통증이나 병증들도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한 원인만 알고 관리한다면 어느 것이든 너무 간단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